한덕수 선고로 헌재 속살이 드러났다. 알게 된 사실들. 헌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했죠. 궁금해서 여러 가지 뭐 찌라시, 사실 정보지들, 그 중에서도 지금 보니까 드러나는 게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설명을 들었죠. 사실 정보지라고 해서 이 무슨 뭐 유언비어나 싣고 계단만 하고 이것만은 아닙니다. 이 여의도 정권가에서 과거부터 옛날부터 만들어져 갖고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만들어준 그 사실 정보지는 나름대로 팩터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만드는 사람들이 전직 뭐 정보 요원들, 국정원 출신도 있고, 정치부 기자 출신도 있고, 대기업 정보맨들도 있고, 또 경찰 정보과 형사 출신도 있고,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도 있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보좌관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모여서 만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정보지 이른바 찌라시가 무조건 이거는 찌라시에 놓은 거야. 이거는 볼 필요가 없어. 던질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도 가령 김복현과 정계선이 맞붙었다. 이런 것도 찌라시 내용에 나왔죠. 찌라시 내용에 나왔는데 그것이 실제로 지금은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찌라시 내용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서종욱 변호사가 서종욱 법조계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부분, 그것이 나중에 또 찌라시로 확대 재생산되고 하는데 어쨌든 이 새로 확인이 된 사실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게 된 사실들.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도대체 헌재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간 거야? 지금 뭐 평의 단계도 안 끝났다. 아니야, 평의는 끝나고 판결로 넘어갔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쏟아졌는데 일단 오늘 그 새로운 사실을 몇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사실 이 한덕수 총리의 이 선고를 보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물론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은 오늘 10시 조금 지나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는 순간 한덕수 대행은 대행 자리를 내놓고 지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있죠. 막 분풀이 비슷하게 막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최상목 대행을 탄핵을 해도 최상목 대행이 마흔역 그 임명 안 한다고 탄핵을 한다고 막 그러는데 탄핵을 해도 최상목 대행은 마흔역 임명권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할 생각도 없었지만은 하려고 해도 못 합니다. 지금 대행은 지금 이 시간 대통령 권한 대행은 한덕수죠. 자, 그런데도 탄핵을 하면은 결국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일을 못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다는 겁니다. 분풀이 그리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심지어 어제 오늘 전국토에 여러 곳에서 산불이 나서 이 복사통이가 날리고 이 시청자도 생기고 이런데도 계속 오늘 강화문에 앉아가지고 모여서 앉아서 오늘도 최상목 탄핵이 어쩌고 마흔역을 임명하라 하고 이 정치 구호만 외치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은 민주당입니다. 다급하죠. 당장 오늘 한덕수 직무 정지에서 풀렸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재명 거는 모레 2심에서 유죄 다시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는 다급하고 초조하지만은 이 산불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불안에 들고 피해자가 속출을 하고 하는데 이 시간에 지금 강화문에 앉아서 천막치고 앉아가지고 마흔역 임명하라 뭐 이 구호를 지금 메쓰고 있는 것이 소위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곁으로 갔는데 오늘 선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내용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이제 총리 복귀도 중요하지만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오늘 선고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고를 받을지 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전에 예고편 이야기를 했죠. 오늘 한덕수 총리의 선고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알 수 있는 일종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딱 겹치는 게 딱 핵심적으로 겹치는 게 다른 것도 다 직간접적으로는 겹치지만은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 쟁점 다 5가지씩인데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다 얽히고 설켜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으로 딱 겹치는 게 바로 그거죠. 소위 말하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냐, 내란이냐, 뭐 이렇게 내란 프레임을 막 씌웠는데 그거냐 아니냐. 서로 이제 그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의주시를 했죠. 과연 오늘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부분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민주당은 내란이다 해가지고 지금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해서 헌재에 올려놨는데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알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적법성, 그러니까는 적법성, 그러니까 비상계엄령의 선포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것이 적법한가 아닌가, 또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 40쪽의 결정문이 나왔는데 40쪽 결정문을 다 읽어봐도 이 내란 그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40쪽 결정문 중에서 한덕수 총리의 이 선고문 거기서 보면은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딱 1쪽 한 페이지, 이 40페이지 중에서 한 페이지만 딱 그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도 그러면 이 부분이 적용이 될까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에게만 딱 해당되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 해당되는 내용은 이것은 어떤 그 내란에 동조하거나 했다고 볼 수 없다. 그 기각 사유의 하나가 됐죠. 헌재는 작년 12월 3일에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불과 2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그 이전부터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부분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언론은 힌트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없었다고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서는 뭐 힌트를 감추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결론이 5대 2대 1로 놓은 거 8명 중에서 기각이 5, 그다음에 각하가 2, 인용이 1, 이 나온 부분에서 저는 힌트를 찾아서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비상계엄 부분에 대해서는 힌트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시킬 만한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문을 보면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딱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탄핵 인용 사유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향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걸러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내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를 철회했다. 그래서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게 논란의 소지가 됐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법 여부도 판단이 없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결정을 할 때 그때는 다 들어가겠죠 이게. 그런데 그때 들어갈 내용들을 미리 판단을 하지 않았다. 아마 그 부분도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날짜는 28일이죠. 28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지난 주 한 금요일까지는 다음 주 금요일이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왜냐하면은 오늘 한덕수 총리 선고를 했고 그다음에 모레 이재명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목요일은 또 헌재가 이런 일반 사건들 다
한 달에 한 번씩 선거하는 날이고 그래서 금요일쯤 선거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되는 것을 진행이 된 것을 쭉 한번 종합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아니다. 이거 아직 멀었다. 금요일 선거를 하려면은 지금쯤은 평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평의는 쟁점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고 평결은 이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걸 서로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 과정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 같다는 것이 오늘 다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거도 이번 주 금요일은 어렵다. 그래서 4월로 넘어간다. 4월로 넘어가는데 아마 4월 18일에 문형배, 이미선 두 사람이 퇴임을 하니까 그 전에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 다시 이 4월 선고설이 다시 정가의 중심 하두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헌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헌재가 깜깜이 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뭐 찌라시를 통해서 들려오고 간간히 뭐 취재를 했다고 해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내용 정도인데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문 이것을 다 읽어보고 결론을 보면은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 수가 있는 것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이 주도권을 상실을 했다. 주도권을 상실했다. 헌재 전체에 대해서 지금 한덕수 이 총리에 대한 선고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도 그 전에는 문형배가 이재명과 내통을 해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뭐 8대0 전원일치 무슨 파면 인용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죠. 그런데 오늘 딱 된 것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전부 다 재판관들이 다 뿔뿔이 나눠졌죠. 뿔뿔이 나눠졌습니다. 8명이 지금 5대 2대 1. 그러니까 한독수 기각고 각하이 인용 1 이렇게 나눠졌을 뿐이 아니라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도 보면은 또 뿔뿔이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형배가 자기가 주도를 해서 쫙 끌고 가서 8대0 어쩌고 했던 것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주도권을 상실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끌려가지 않고 본인들의 의견을 지금 그대로 다 표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5대 2대 1 여기서 확인이 된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이 하나 새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고 그다음에 문형배가 지금 결론을 못 내리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리 봐도 오늘 그 내용들을 봐도 6명 그러니까 인용에 필요한 6명을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은 진짜다. 그러니까 이 40억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었구나. 그전에 이제 다 예측은 했지만은 오늘 좀 더 그런 심정이 좀 굳어지는 거죠. 이 40억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최상목 대행에게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몸조심하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그 상황까지 있었죠. 그리고 탄핵을 하겠다고 대행을 탄핵을 하겠다고 이제 탄핵할 해도 딱 줬던 개가 돼버렸습니다. 아무 실익이 없죠. 그런데도 분풀이 겸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여전히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봐도 40억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당장 판결을 하면은 이 6명을 절대 못 채운다. 그 부분도 오늘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형배가 어쨌든 재판장이고 물론 이 평의를 주도하는 사람은 주심 재판관이지만 정형식 재판관이지만 여전히 뭐 재판장이니까 문형배가 이 선고 날짜 같은 것을 정하는데 영향력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정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계속 넘어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6명을 채우지 못했다. 6명은커녕 새로운 변수가 하나 등장을 했죠. 각하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직무 복귀하는데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이제 끌어들이는 것도 물 건너갔죠. 한덕수 대행이 다시 들어왔는데 한덕수 대행이 그거 안 했다고 직무 정지가 됐는데 탄핵을 해서 그걸 다시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제 40여 명을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는 물 건너갔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6명 안 된다. 그러면 기각 또는 각하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게 이제 읽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알게 된 것들이 이 김복형, 정계선이 서로 최일선에서 한쪽은 기각을 강조를 하고 한쪽은 인용을 주장을 하면서 이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 부분도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그 한독수 총리가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서 한 사람은 정계선은 그게 바로 파면감이라는 주장을 했고 이 김복형 재판관은 그게 어째서 파면이 돼야 되느냐. 당장 그 하라는 어떤 법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여야 합의가 있어야지 그것을 뭐 임명을 할 텐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파면을 하라고 하느냐 해서 그 부분을 놓고 김복형, 정계선 이 두 사람이 일종의 혈투를 벌인 그런 흔적들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것뿐이 아니고 한독수 총리뿐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아니면은 인용과 관련한 법리 경쟁도, 법리 논쟁도 이 두 사람이 앞장서서 벌이고 있다는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8명의 의견이 3색, 세 가지 색깔로 완전히 나눠졌죠. 더 쪽에 보면은 네 갈래로 나눠진 겁니다. 실제로는 더 네 갈래로 나눠졌는데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그 의견 그러니까는 하나는 인용, 하나는 기각, 하나는 각하 이렇게 세 개로 딱 나눠졌습니다. 특히 이 기각 의견을 낸 사람이 5명인데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그리고 이 4명은 한덕수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은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게 파면을 할 정도는 아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바로 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여기는 그 좌파 색깔을 그대로 드러내는 세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김형두 중도총이 이제 여기 또 들어갔습니다. 김형두 변수가 상당히 앞으로 눈여겨봐야 됩니다. 김형두는 이쪽에 쓸지 저쪽에 쓸지 아직도 분명한 스탠스는 없는데 어쨌든 오늘 이 한독수 재판의 주심 재판관입니다. 주심 재판관인데 이런 결론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김형두는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선고할 때도 이 탄핵 그 반대쪽에 쓸 가능성이 있다. 이런 또 모습은 오늘 보여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위헌 위법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는 다른 재판관들은 한독수 총리가 국회목 추천 3명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고 위법이지만 탄핵해서 파면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기각 의견을 냈는데 이 김복형 재판관은 아니 그래 기각을 하는 것은 맞는데 위헌 위법도 아니야 이거는 위헌 위법도 아니야 이렇게 또 주장을 한 겁니다. 반면에 정계선은 아주 그것은 그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 위법이다 해서 파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갈래로 오늘 나눠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헌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크게 보면 8명이 세 가지 색깔인데 인용, 기각, 각하 그런데 기각 여기도 보면 또 2갈래로 또 나눠지죠. 그래서 지금 각자 도생하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이것의 의견 일치를 봐서 무슨 전원 일치, 만장 일치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3월 28일 이번 주 금요일에 당장 선고한다거나 이런 것이 좀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 일종의
표결로 갈 수밖에 없다. 표결로 가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각하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